도파민은 뭐냐면 먹이가 내 몸 밖에 있다는 시그널. 종교는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이겁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이번 주는 우리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뇌와 관련된 또 종교, 신 혹은 우리 의식과 관련된 책 두 권을 우리 박사님께서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신을 찾는 뇌라는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됐고 왜 이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군요. 의식 있는 젊은이잖아요, 우리 또 지선 씨가. 그런가요? 의식 매우 있잖아요. 의식 있죠. 네. 근데 과연 그 의식이라는 건 뭘까? 뭐가 의식이 되는 걸까? 와,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스스로한테. 아, 그래요? 의식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대한 이지선이라는 사람은 뭐 그리고 첫 기억 그럼 그게 의식은 기억이다. 네, 의식은 기억이다. 첫 그럴 기억. 수 있죠. 예. 뭐 초등학교는 아니구나. 한 6살? 5살? 이때 첫 기억.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남자를 좋아하지? 그런 생각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7살?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럼 의식 없는 사람이에요? 의식은 나 스스로 나에 대한 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5살이면 너무 늦어요? 아니 5살이면 그래도 그때 의식이 아주 없진 않지 않을까? 있나? 그 이전에. 아, 그래?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 5살 이전. 그럼 예를 들어 14살 때 뭔 사고 당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 전에가. 그럼 14살에 전까지는 의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식이라는 게 뭔지 일단 정의를 좀 해야 사실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케이. 뭐 나를 인식하는 뭐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의 무더기라든지 뭐 이런 등등 있어야 의식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좀 알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언제 시작했는가, 뭐 예를 들면 진리는 언제부터 썼는가, 진리란 단어가 뭐 중국 당나라 때도 그 단어를 썼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추적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근대 학문의 일본을 통해서 유럽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과학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마이고 매주신 건물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의식이란 단어는 그하고 관계없이 동양 사회에서도 한자 문화권에서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게 어디 있나 하면 반야신경에 반야신경? 의식이 그대로 납니다. 안의비설신의. 그래서 의는 의가 있고 식이 있는 거예요. 의의 식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은 안의비설신이잖아요. 그걸 전오식이라 불러요. 그래 눈, 귀, 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내면의 심리적 구조로서 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비, 신 하면 신은 몸뚱아리잖아요. 그럼 촉각. 그 다음에 있는 게 의요. 의라는 것을 안에서 캐치하는 심리적 구조를 식이라 그래요. 의는 뭐예요? 의? 그게 어려워요. 의는 바로 다르마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마? 예. 다르마? 불교 이야기하는 시간 아닌데 그러니까 간단히 사물의 범주화된 형태. 사물의 범주화된 형태? 예. 패턴 같은 거? 자, 이러면 이게 물병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플라스틱 병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 내가 플라스틱 병을 받거나 배웠죠. 이름을 붙인 거죠. 이거 아이패드잖아요. 그럼 아이패드라는 거를 그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 식이 되고 의는 뭐냐 하면 아이패드의 뜻 사실은 이게 개념이잖아요. 아이패드라 하면 조금 어려운데 자 다르게 사과를 하면 사과를 안다는 거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과하고 그게 의하고 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사과는 이거 물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인식하는 게 의라고요? 아니면 식이지. 인식하는 거는 식.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는 건 의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같지는 않아요. 사과랑 그러면 사과
예, 다시 한 번만요. 정확히. 그리고 반사신경을 보면 예. 안, 의, 비, 설, 신, 눈, 귀, 코, 마지막에 몸뚱아리. 그 다음에 안, 이, 비, 설, 신, 다음에 의가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응한 내부적 심리적 구조가 안건, 안식, 그 다음 설식, 이식, 이런 귀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들린 거는 그냥 자연의 소리를 쓰잖아요. 그냥 소리하고 우리가 소리를 들어갖고 안다는 거는 다른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설악산 같은 데서 아무도 없는데 소나무가 그 눈에 쭈죽하고 갈라져 갖고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툭 났다. 과연 그 소리가 철학적으로 존재하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요? 자, 간단하게 내가 조금 그럴 때는 우리가 소리라는 거는 네. 그 청각적 주파수의 이 흔들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미케니컬 공기 에너지 흔들림인데 그거하고 내가 어떤 노래 소리를 듣는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잖아요. 그다음에 다르게 할게요. 우리가 보는 색깔은 이제 자연과학을 해보면 이게 좀 다 주파수잖아요. 색깔은 주파수거든요. 빨간 거는 파장이 나오고 550 나노메타. 네. 주파수는 뭐 10에 14성 헬트 뭐 이렇게 커요. 그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별로 나눈 게 내 안에서는 왜 그게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뀌었는가? 바뀐 그거는 식이고, 그러나 물리적 현상, 빛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얘기했던 안입이 설신의 시계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심리적 구조가 있고 심리적 지각 작용이 있고 이게 이제 불교 철학에서도 다 구분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깥에 있는 대상, 감각의 대상과 감각의 대상과 그게 우리 브레인에서 처리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 관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떼서 그럼 의로 둔 거예요?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나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아니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를 떼놔가지고는 나는 곳 세계도 오늘 못 가겠다. 나는 곳 세계 맞아요. 그러면 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왜 나왔나 하면 우리 많은 용어 속에 의식이라는 단어는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만 틱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현장법사가 반야신경을 한역으로 하면서 그대로 옮겼고 그럼 당나라 때부터 의와 식이라는 거는 있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이란 단어가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옛날부터 쓰던 그 의식이란 단어와 일치하긴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치합니다. 그 일치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됐죠 뭐. 예, 됐어요. 그 아주 좋은.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있고 항상 뭐 1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썼던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우리 브레인과학에서 마지막 프론트 라인, 인류의 브레인과학의 마지막 미해결 문제, 엄밀히 말하면 미해결 문제. 그래요? 예. 그 의식은 그러면 아까 이제 지선 씨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보가 통합될 때 생겨난다. 정보가 통합될 때 정보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그러다 이건 통합이 안 되고 각기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유의미하게 통합돼서 그걸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의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통합된다. 그 과학을 해보면 항상 그 딱 데피니션을 내렸을 때 그걸 뒤집어 보거나 그걸 세부적으로 딱 들어갈 때 모든 의미가 딱 와요. 통합된다는 말은 통합되는 정보가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통합된다는 말은 통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워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천장에 빨간 불빛 그림자가 일렁일렁 지나갈 때 그냥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빨간 빛을 그냥 난 눈으로 봤을 것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그냥 윙 하고 지나갔을 것인데 내가 의식이 생긴 이후부터는 지금 누군가 뭐 큰일을 당했나 보다 어디 불났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할 수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거군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첫 번째 들어가면 의식은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다.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멍 때린다는 거는 의식 상태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상태죠. 멍 때린다. 분리되죠?
뭐가 눈앞에 막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네. 아무 생각 없다 해갖고 내가 무생물처럼 좀비처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위험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안 따라가고 내놓고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상태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구체적 내용이 곧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찰나적으로 한 몇 분 지나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실험해보면 돼요. 저는 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새벽에 딱 침대에 일어나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있어보면 누워서 가만히 계세요? 예, 한 10분 정도. 그러면 제가 뭘 하느냐면 주로 새벽에 꿈을 꾸잖아요. 네. 그 꿈은 내가 거의 한 10년째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 거 하다가 뭐 어떤 날은 가만히 누워갖고 낮 동안에도 뭐 공부를 한 2시간쯤 하다 보면 그래서 침대 딱 가요. 그러면 문을 닫고 더워도 문을 딱 닫고 불을 꺼요. 그럼 우리 집 커튼이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한막 커튼. 네, 거의 한 20년 전에 내가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두꺼워요. 일찍빛이 안 들어와요. 완벽한 어두움을 딱 하고 침대에 딱 누워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상하시는 거네요? 아니, 명상도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나와버리는 개념도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후 하고 긴 호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어떤 의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했던 게 서서히 떠오르가는 건 거야. 이제 그런 걸 이제 오랫동안 하는데 저는 뭐 명상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의식 이야기에서 해보면 의식의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건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이게 두 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감각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뭐 1차적으로는 그래요. 아니 뭐 그 어디 좋아 들었습니다만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로 하시는 느낌 같은데요. 이 책에서 드디어 이 책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코는 빨리 소개드릴게요. 그래서 그 책은 국내 이 책까지 하면 4권쯤 나왔고. 크리스토프 코흐. 이분이 우리나라에 교황 교수로 와서도 1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과학계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옛날 지금도 하는 알렌 연구소 소장이고 브레인 연구소에.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젊었을 때부터 누가고 코옥을 한 20년 했나 하면 그 노벨 생리학상 받았던 크릭. 크릭하고 그 솔처 연구소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을 코옥을 해요. 이 사람은 칼텍이 있습니다. 그래가 같이 젊은 나이하고 그 세계적 노장하고 같이 20년 이상 하면서 이제 학계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 소개된 책이 의식의 탐구. 그게 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됐네. 그거는 제가 아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강의도 듣고 해갖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나왔던 책이 몇 년 전에 우리 산불에서 소개했던 감각 그 자체에 그게 이분의 이분은 70대 넘었어요. 바로 최근에 역작이고 그건 역작이요. 요 책은 그 책을 보신 분은 요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책에 플러스 하나의 찹트 하나를 더 확고하게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읽어보면 자기가 기타 교수를 할 때 브레인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네 당신이 의식 쪽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나가지 마라. 다시 말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과학계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원로 선배들은 여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쓰게 됐다. 본인이 환각 체험을 직접 해요. 약물로요? 약물로. LSD요?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책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인정받았던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의 탐구란 책 15년 전에 나왔을 때 그 책에 뒤에 레퍼런스 다른 거 해도 어떤 평론가가 서가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아주 탄탄한 학자예요. 그 다음에 크릭하고 노벨상 받은 크릭하고 20년간을 NCC를 Neural Correlate to Consciousness라는 의식에 직접 관련되는 부위를 거의 20년 동안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밀한 학자가 70대 넘어갔고 직접 환각 체험을 하고 그걸 굉장히 서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요. 지금도 마약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잃게 되는데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런데도 학자로서 이쪽 세계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학문 윤리의 신뢰성 담보되는 거예요. 안 그럼 저도 만약 이런 책 소개했다면 저는 근데 이 사람을 오랫동안 이거 찾는 책이나 팔로우를 제가 쭉 하고
의식의 탐구 그 책을 보시면 진짜 그 치열한 학자구나 그걸 느껴요. 정상급 학자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70대 된 사람이 첫 번째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그 탈감각 그 실험을 간단히 해요. 탈감각 실험.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딸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싱가포르 가면 그런 게 있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보급하면 좋은데 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깜깜한 탱크 이런 룸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알죠?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실험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그 염도를 높여가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넣고 그 깜깜하게 완벽한 어둠과 완벽한 자극 다 없애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얘기하면 1960년도 실험했어요. 근데 그때 초기 실험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런 데한 공포 감각이 기존적으로 브레인 과학에서는 감각 박탈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브레인에서 그 감각이 없는 그 감각 진공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요. 간단히 하면 우리가 기존의 이론은 그래요.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근데 초기 70년도 실험은 다른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 감각 발탁 실험은 다들 그 두려움에서 스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살짝 뒤집어진 게 실험 조건이 달리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험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부단을 올려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 조건 하나를 추구했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실험이 그게 국내도 한 권의 책에서 소개 나왔어요. 독일의 실험은 뭐냐면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각이 다 차단된 게 너무 편하다. 그렇죠. 엄마 태속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책 보면 싱가포르에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냥 돈 주고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체험하는 그것도 너무나 편안해갖고 그냥 편안하게 잠이 들 정도로. 그래요? 불안하지 않고. 근데 그 버튼 하나 있다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신기하네요. 그럼 프로포폴 이런 거 필요도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거는 사업 아이템으로 해갖고 하면 그 완전히 엄마 태속에 들어간 느낌으로 편안한 그게 우리가 모든 감각이 했을 때 이제 막 의식 상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하고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저널리스트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자기가 직접 그걸 체험해보고 그걸 쓴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좀 약간 지나고 나니까 이 감각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지고 약간 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영예스 기관인가 우주인들 인터뷰해갖고 사고 그 고양이 도서관 유명하죠. 일본에 굉장히 그 지식이 있는데 자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의식의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쭉쭉 해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심각하게 된 거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사건이 링크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현상이에요. 블라인드 사이트? 그리고 이 고호가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3%에서도 뭐냐면 그 맨인이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인데 자기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레이저 포인트로 벽에 딱 이렇게 비춰보고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빛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혹시 빛이 비쳤다고 생각하고 어딘지 가르쳐보라 하면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지?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건 미스터리잖아요. 안 보이고 이 사람 오랫동안 안 보이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다른 조사에서 다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어디를 붙이고 있는지를 가르쳐보라 하면 그걸 정확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하고 사이트라는 게 모순이잖아요. 블라인드는 안 보인다는 거 사이트는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조합한 용어가 나온 거예요. 블라인드 사이트. 그걸 맹시라 그래요. 시는 보일 시자인데 맹은 맹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예가 막 드러나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브라우스 드레스 칼라라 해갖고 다 들어보셨죠? 여기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때. 전 세계에서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인터넷으로 달고 던 이야기잖아요. 무슨 금색이냐, 파란색이냐. 맞아요. 드레스 색깔 같은 거. 드레스 색깔. 이건 진짜 되게 한 거 아닌데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여러 명이 딱 봐도 어떤 사람은 뭐 청색이다, 어떤 색은 뭐 은색이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명확한 데이터가 있고. 우리의 감각은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어떤 동일한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걸 물병을 지금 4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병이 아니고 이게 뭐 예를 들면
토마토라고 주장을 하면 호모사피엔스의 문화가 그렇죠. 붕괴가 돼버리죠. 네.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브레인과학에서 뭐라 하냐면 외부의 대상에 대한 감각은 에러가 있을 수가 없다. 대략 그렇게 봐요. 네. 그 에러가 있는 경우는 사이키델릭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만이 이제 에러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정신병은 그렇게 대판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누구나 웃는데 나라가 안 봤는데 봤다고 하니까네. 4명은 안 봤다고 하는데 너도 봤다고 하니까네. 그럼 뭐라죠? 그건 헛개비야. 당신 헛개비 봤으니까네 이거야. 요게 이제 아주 상식선에서 맞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해졌는데 바로 드레스 색깔하고 조금 얘기했던 블라인드 사이트 같은 문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연구했던 이거 뭐예요? 그 뇌의 어느 착각이래요? 아니면은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래요? 그러면 이제 인류의 그 반반이 그렇죠. 이거는 그럼. 색깔을 달리하고 물리적 실체는 하나잖아요. 오는 포톤 이거는 동일하잖아요. 네. 그 물리적으로는 꼼짝없이 동일한 실체인데 네. 어떻게 완벽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과학에는 큰 절벽을 만나갖고 그걸 극복하면서 심층 구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고 브레인 과학자가 의식은 하드 프로블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본질적으로 다른 더 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은 인류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됐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중심 도구마가 안 나왔다는 거야.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인류가 없다는 거지. 아직은 개척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 분야의 이제 큰 학파, 학파는 최근에 크레타 섬에서 의식학회가 열렸어요. 근데 갔다 온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학파가 거의 막 20개가 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안 된 이야기요. 의식만 하는 사람들이 한 800명 모였는데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이래요. 합의가 안 된다 이거죠. 의식만 연구해가 크레타 섬에 모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에 됐죠. 그리고 그거 지금 뭐 수십 년째 하고 있는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갈래 흐름은 있다. 그 갈래 흐름에 이제 어쨌든 주도적 그룹은 있겠죠. 그 주도적 그룹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코우가. 아, 이분이. 네. 네. 그래서 그 주도적 그룹이 이제 그 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에델만. 제가 브레인 과학을 처음 시작했던 것도 에델만 책. 에델만 우리나라 왔습니다. 노벨상 받고. 네. 에델만의 책이 국내에 한 5권 번역됐어요. 그 사람 평생을 의식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첫 번째 박사학위 한 사람이 그 미국의 미시간 대학인가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있는 토론이라는 사람이요. 네. 이 토론이라는 사람의 이론이 IIT라 그래요. IIT. 네,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 통합정보 이론. 이름 간단해요. 통합정보 이론 아주 밋밋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 그쪽 계열이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나이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터닝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그룹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고하고 그 20년을 하고 그쪽으로 갖고 브레인에서 의식을 찾는 그 센터를 찾다가 20년 했다가 이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딱 들어간 곳이 바로 IIT 그룹이에요. 그래서 IIT 쪽에 그 사람의 제자가 갑자기 그 제자가 지금 40대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사람 박사학위 토론이 에델만 토론이 그 토론이가 연구했던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IIT고 그 IIT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지금 프론트라인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책 제목에 보면 나는 곧 세계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 자체는 이거 딱 직관적으로 볼 때는 막 부처님 말씀 생각나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물론 그게 어떤 분들은 나가 존귀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에 나 혼자 존재한다. 이게 사실 딱 그 제목이거든요. 이 천상천하, 이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유아독존, 내가 존재하는 거다. 지금 제목하고 보면 나는 곧 세계라는 게 딱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통합정보 이런 거하고 이게 결국 세계가 나라고 한다면 나는 세계하고 결국 분리가 안 돼 있고 거의 이론론 같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서양 과학의 가장 기본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게 항상 이분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하나가 돼버린다 이 느낌 하니까 이게 참 좀 뭐라고 할까 과학하고 이게 딱 하니까 좀 안 와닿는데 그래서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조금 최근에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 분야에서도. 그런데도 이 책은 꼭 한 볼만한 게 본인이 몸을 던져갖고 이론가인 동시에 자기 몸을 던져갖고 그 세계를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체험을 해봤구나. 체험을 한 사람. 그 환각 체험. 환각을 했고 다 나와요. 그 대목이 챕터 하나로.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그건 뭐라는 유아론이잖아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이게 일체유심조라든지 범아 일화사상 이쪽에 일체유심조는 이 책에서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일체유심조의 반대쪽에 있는 것 중에 좀 다른 결이 뭐냐면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것에 있다면. 근데 오히려 이 책은 약간 공격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범신론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어요. 범신론 쪽으로. 예, 범신을 가르는데 근데 좀 더 철저히 읽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범신론으로 기울어졌는데 기본 패턴은 범신론을 가되 범신론이 그동안에 대답 못했던 부분. 범신론은 어떻게 보면 좀 유언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답을 모든 것에 실성이 있고 모든 것이 의식이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소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뭐 하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항상 나는 결정적 지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자연과학에서 결정적 지식을 물어보면 원자가 결정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는 처음 들어보면 모두가 우주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가 가장 결정적 지식인데 왜 저 A라는 박사는 왜 원자를 결정적 지식이 아니라 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면 원자가 등장하는 게 거의 없어요. 생물학을 보면 전부 다 이온이나 동위원소, 이온의 90%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범신론은 들으면 별 모순 없는 대답이에요. 가장 간단한 대답이에요. 모든 게 의식이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의식이 적긴 하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계열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은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됐죠? 근데 이 책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아론은 철저히 배견하고 유아론은 뭐냐 하면 오직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유아론 가까운 거예요. only 나. 그런데 이 사람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벙벙하지만은 IIT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통합된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을게요. 빨리 할게요. 정보가 통합되기 때문에 정보는 우리가 수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 이론이 나왔어요. 우리 내가 전자공학을 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 전공이요. 그 통신 이론 다 해요. 그걸 비트로 다 다져요. 그러면 자 의식을 그동안에 의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현상적으로 그다음 진로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아니고 퀄리파이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감각질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토론이가 이 의식 이론의 한 획을 끈 사건은 뭐냐 모두 동의를 해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징계되는지 보자면 토론이가 딱 문을 하나 열었다는 거는 지금 의식을 하는 사람이 다 동의를 해요. 그 문이 뭐냐면 의식을 개량할 수 있다. 개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학연이 한 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의식을 개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갖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띵 하고 그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다음 경험해보죠. 근데 하다 약간 비틀거리다가 몇 초 내로 의식이 들어오죠. 그 1, 2초 의식이 살짝 가죠. 됐죠. 그건 1, 2초. 뭐 길어야 한 10초도 안 넘어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간질 발작. 부르륵 떨고 200% 넘어졌는데 뭐 한 10분 내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거 1시간 안 넘어가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의식 이럴 때 기억은 없어져요. 짧게. 근데 뭐 목욕탕에서 뭐 1, 2초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누구도 안 경험하잖아요. 근데 간질 발작 한 10분 정도 부르륵 하고 다시 들어오면 그때만 잊어버려서 생존에 어떤 영향을 안 끼쳐요.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하나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식물인간 된 거. 그 다음 소리. 마취. 마취. 자, 마취는 심지어 한 10시간 할 수 있죠. 대수술하면 그 정도 걸리죠. 짧게는 한 2시간, 1시간 정도 마취 풀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내가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1시간 동안 의식이 없는 게 그 얼마나 없는지를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몇 바이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양으로 잴 수 있다는 게 예를 들면 내 하루 동안에 의식의 데이터량이 뭐 한 300GB 정도라고 하면 요걸 이제 오케이 1시간 동안 빠졌으니까 뭐 24 뭐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잠깐 지금 내가 앞단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단계입니다. 그거는
이런 우리가 경험상으로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네네. 넙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그 정도 갖고는 학문이 되지 않죠. 네. 이 사람이 개발한 거는 이 IIT가 개발한 거는 뭐냐면 엄밀하게 네. 이걸 로고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값을. 의식의 값을? 예. 어떻게 하냐? 예. 그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이론이 그 바틀렉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건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해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거나 하는 거하고는 예,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건 네. 조금 결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설명이 된다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네. 자 우리가 브레인이 영역이 뭐 구성 요소가 100개라 합시다. 100개도 넘잖아요. 대략 그렇게 하면 네. 구조가 있다면 이 서로 연결됐잖아요. 프리프터라고 온갖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어떤 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게 연결 개수가 가장 많은 걸 따져보면 모든 포인트가 100개가 100개를 연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하고 안에 있는 뭐 시상하고 몇 개를 선택과 집중해갖고 어느 쪽은 많이 연결됐고 어느 쪽은 조금 덤성덤성하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건 그냥 통계적으로 딱 그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독창성을 측정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지금 해봤더니 조금 우리가 아는 직관하고 반대 경우가 나와요. 직관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연결된 경우가 가장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경우수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러면 가장 이 의식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나기 뭐 새벽에 일어나고 몸 상태 딱 좋을 때 내 앞에 전개되는 감각 입력이 딱 들어올 때는 소소영령하게 쫙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다 안 놓치잖아요. 근데 피곤해갖고 밤 11시쯤 돼가 자러 갈 쯤 돼갖고는 감각이 다 돌아도 언제 10% 정도밖에 처리 못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감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감각 입력이 들어가 모든 게 연결되는 경우가 창의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어려워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랜덤하게 다 연결됐다 해갖고 이 통합된 숫자가 큰 게 아니고 이게 묘한 이쪽의 내부 구조에서 특화된 영역끼리 잘 연결됐을 때 이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사람마다 같아요? 아니면 또 달라요? 사람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나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내가 주로 보여주는 게 창의적 브레인의 패턴은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손에 뉴런이 가장 많아요. 1000억 개쯤 돼요. 이쪽 전부 다 해도 1000억 개 안 돼요. 그럼 손에 이만한 거 다 드러내도 의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런데 손에 1000억 개를 드러내도? 예. 의식하고 관계 없어요. 운동은 조금 균형본 있고 그런 건 있는데 의식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또 하나 그렇게 브레인학을 해보면 제가 이런 거 유튜브 많이 했어요. 브레인 안에 살라무스에 좁쌀만한 핵이 있어요. 인트라둠이나 누클레스라고 얼마 전에 강의했는데 그거 좁쌀만한 거 건드리면 의식이 불 꺼지도 사라져버려요. 그거 하나만 건드리면? 하나만 건드려도. 핵심적이네요. 좁쌀만한 거 하나인데? 좁쌀만한 거 건드려도. 그래서 이 의식이란 문제가 그래서 이 고호가 20년을 찾았던 게 지금 그런 의식하고 직접 관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 현상하고 링크되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닌데 순수하게 의식만 관계된 걸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 그걸 뭐라면 Neural Correlate to Consciousness라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NCC라 불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시각 같으면 시각 피질 있잖아요. 청각은 청각 있어요. 그거 다 연구돼 있어요. 근데 의식이라는 이 중요한 게 브레인이 어디서 하는가를 핀다운 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20년 동안 다툰 거예요. 국소적이냐 비국소적이냐.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뭐 학파가 갈라지는데 결론은 이 4개까지 했어요. 4개 했는데 2015년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딱 건드리면 불 꺼지지 사라지기도 하고 이만한 덩어리 없어도 의식 그대로 작동하고 지금 어떤 걸 건드려가지고 사라지면 그건 꼭 국소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데 그죠? 야, 그러면 그걸 의식의 센터로 해도 되는데 왜 다 동의를 안 하느냐면 그 센터가 그것만 관련하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센터를 건드리면 첫 번째 뭐냐면 무감정, 무언어, 무행동이 연계되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를 만약에 건드렸을 때 그렇게 확 꺼지는 거 정도면 그런 위험한 애를 여기다 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야. 핵심적인 질문이야.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데.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에 있어요. 뇌 굉장히 안쪽에. 핵심이 있고, 그는 살라무스, 보통 그 살라무스 강의할 때 4시간 강의해요. 이 안에 핵이 10개도 넘어요. 그 핵 안에 있는 핵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살라무스 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계열을 쭉 추적해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이 브레인스템에서부터 해갖고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 그 하나의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 중에 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게 우리 수면을 조절하는 누클레어 청반 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로토닌 핵이라든지 그거는 뭐 좁쌀만 아니 그거는 쌀알만 해요. 그런 핵들이 한 7, 8개 쫙 포진하고 있어요. 요 손에 쪽에 손의 밑에 브레인스템 이렇게 브레인하면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거는 그 의사들도 거의 못 건데 건드리면 거의 가장 제일 깊숙한 그냥 건드려 버리면 그냥 그냥 뭐 1시간 보장을 못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척추 바로 위에 올라가면 연수, 호흡을 컨트롤해요. 그 더 올라가면 이제 보행 컨트롤, 그 다음에 수면 컨트롤, 우리 바로는 생리의 기본적 항상성을 요 밑에서 다 해요. 그 계열의 그 신경세포들의 그 배치가 아주 특별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이쪽에서 뭐라 하냐면 그물핵이라 그래요. 그물처럼 엉켜가 있어요, 아들이. 그게 맨 마지막 끝단까지 올라온 게 조금 이야기했던 거 좁쌀만한 거예요. 그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데 그래서 의식은 그 계열들이 이제 뭘 만드느냐 하면 의식의 내용은 아니고 의식의 상태를 만들어요. 형식. 그렇죠.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의식의 상태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깨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스위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면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드란 말 쓸 때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새벽에 깼을 때는 생생하잖아요. 됐죠? 그때 상태가 아주 그거는 이제 이때 이야기하면 통합이 정합적으로 맥시마이즈한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연결의 개수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안에서 메커니즘적으로 최적화된 최고의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3%에서 그 책에서 그 마지막 도표가 나와요. 그래서 엄밀히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 그게 제가 그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줌으로 했을 때 그 줌에 의사선생님들 많이 들어와요. 한의사도 많이 들어오고 괜히 놀라워하더라고. 왜 놀라워하느냐 하면 그 수치가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그 어느 숫자를 딱 넘어서면 이걸 뭘 가리키느냐 하면 다시 의식으로 돌아올 건가 아닐 건가. 이건 의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식물염화 상태로 낙인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인류에서 수십만 명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그러면 10년 동안 간호하고 있는데 식물염화처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건 과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가이드라는 제시했어요. 이 통합한 숫자가 어떤 인계치를 넘어오면 이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걸 수량화까지 왔어요. 이 모델이. 그 IIT가. 그래서 크리스토퍼 고어가 원래 그 계열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분이 터닝하게 된 근본적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의식의 이 질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 수량화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본문을 열어준 게 토론이요. 그 토론이라는 사람이 중견학자인데 이분의 그 제자가 박사학위 논문이 작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저 추천서 써줬죠. 네네. 당연히 뭐 거의 안 보죠. 어마어마하게 학술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본문을 일단 열고 이제 만 학교에서 박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IIT 즉 뭐 통합 이론에서 인류의 마지막 검단 영역 트랜스 상태가 실제로 IIT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몸을 던져갖고 실험한 사람. 그래서 체험을 한 거구나. 체험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고. 그 체험한 다음에 뭐 MRI 같은 거 찍었어요? 뭐 자기 몸을 이렇게 그 MRI는 아니고 주관적 그 이쪽에 그 심전도 같은 거. 그 마약을 그 있잖아 환각. 환각 물질을 섭취하고. 하고 그거는 이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 하에. 자기 이제 그 다 하고 그 앞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도 수십만 명이 마약에 이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책을 써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이 영역은 밝혀야 되겠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각제 마약은 보통 하자면 도파민 시스템이 있고 세로토닌 시스템이 있어요. 요걸 먼저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독성 일으키는 거는 대부분 도파민 시스템이 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국적으로 가요. 근데 이쪽 이야기는 환각은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로토닌, 정확하게 세로토닌 5-HT2A 이온 채널. 그래서 2A, 2B, 2C가 있고 그 중에도 2A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환각 이야기했을 때 문학가들이나 철학가들 맨날 많이 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판타스틱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2A 채널하고 링크되어 있고 세로토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저는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뭐 수십만 명이 어마어마한 이 파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학자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앞에 그래요. 자기 동료 학자들이 제발 그쪽 너무 들어가지 마라. 당신이 평생 살아왔던 이거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 당신이 노벨상 받고 나서 하락하지 않아.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초기부터 팔로우한 사람이 이제 엄밀한 의식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할게요. 도파민은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파민은 뭐냐면 먹이가 내 몸 밖에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먹이가 내 몸 밖에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먹이가 천적이 다가오면 가만히 있나요?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실패해도 계속 추적하게 하는 게 도파민 시스템이에요. 됐죠? 몇 센스예요. 그럼 세로토닌은 뭐냐면 먹이가 이미 내 속에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뭐죠? 소화하고 편안한 모드죠. 더 이상 추구하는 모드가 아니죠. 중독을 갈 필요가 없죠. 열반 측정. 먹이가 벌써 내 속에 내가 사냥을 해갖고 내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과정에 나오는 시간. 그래서 세럼이라는 게 혈장에서 나왔고 이 세로토닌은 90%가 창자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리셉터가 이쪽에서 많아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이걸 제가 따로 또 오랫동안 강의하는 분야입니다. 제2의 브레인, 겉하고 이쪽이 연결됐다는 거는 최근 이쪽 분야는 최근 원래 우리 삼성에서 주는 큰 상 있잖아요. 그 뭐죠? 이름이 그 상금에도 화암상. 화암상 원래 과학 분야 누가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그 상금에도 3억인가 뭐 그래요. 엄청나요. 그다음 건의도 우리나라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받은 사람이 미국 MIT 우리나라 이재자 교수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했는 게 뉴로 이뮤널라이지 신경 면역학 분야예요. 지금 브레인 과학에서 핫 토픽은 신경과학하고 면역학이 결합하는 분야예요. 저도 뭐 거의 한 10년째 팔로우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이거는.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따라하면 되고 바로 무슨 얘기하고 싶냐 하면 그러니까 이쪽 연구는 굉장히 탄탄하게 오랫동안 돼갖고 최근에 프론트라인인데 바로 세로토닌 이 계열하고 환각 체험이 링크되어 있고 근데 이 트랜스 경험을 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느냐 바로 이 책하고 딱 링크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까 했죠. 사회화적 스트레스 바로 도덕신이 왜 출현했어요. 바로 아까 이 책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도덕신이 왜 출현하느냐 하면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협동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말이 진짜 와닿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속삭여줘야 돼요. 결론은 뭐냐 하면 사회적 갈등을 종교에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까 종교가 섹트나 컬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컬트는 가장 핵심이 트랜스잖아요. 이해됐죠? 트랜스는 그 종교 사회적 갈등을 종교가 처리하다가 그냥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나오나? 그 다른 자료에서 내가 본 게 뭐냐면 노마의 그 축제 중에 사투루스. 오,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요. 사투루스. 사투루스가 뭐죠? 토성인가. 이게 뭐냐면 농업의 신이요. 그다음 씨앗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근데 그게 로마에서 기독교가 되기 이전에 그 굉장히 명렬한 그 축제였거든요. 그 12월 17일 날 일어나요. 사투루스 그 축제가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투루스 축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제가 왜 로마에서 그렇게 번성했느냐 하면 이 축제는 사회적 역할을 잠시 역전시키는 축제예요. 역전이에요? 그냥 잊게 해주는 거예요? 역전이요? 축제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요. 노예가 주인 역할을 하고 마스크를 다 바꿔 쓰는 거야. 쓰고 들어가서는 마음껏 기존 사회의 시스템을 욕을 하고 풍자를 해도 돼요. 우리 하해 탈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동 못해요.
요게 이제 카니발로 연결돼요. 이 카니발 이 중에 카니발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사투르스 축제의 중세적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니발 축제는 얼마큼 심각해지느냐 하면요. 카니발 축제 때는 일종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때 임금을 카니발 축제의 왕을 임시로 만들어줘요. 그 속에서.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그 왕을 죽여요. 이 정도로 심각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짧은 시간 황금의 시기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황금의 시기가 지금 앞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뭐예요? 자연 속의 삶과 살 속의 삶. 우리 인류가 90% 보냈던 자연 속의 삶의 순간 다시 짧게 역전시켜 갖고 보여주는 게 인류 사회의 모든 축제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잠깐 그 압력밥솥에 김 열어주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회탈도 양반을 마음대로 이렇게 극하하고 희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왜 그걸 이제 다시 뒤집어 보면 이게 뭐냐면 트랜스라는 거 이 잡히죠. 트랜스는 고등 종교, 도덕 종교에서도 마지막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면 마지막으로 그 압력을 줄여주는 비상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걸 조금 다르게 저희가 그냥 드는 생각은 바로 그렇게 평소에 축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스트레스, 개인적 스트레스,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존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켜주니까 상당히 또 이게 아주 유용한 그게 되겠죠.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럼 이 책을 핵심을 거의 다 돌았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 명예를 걸고도 그다음에 학문적 이력 전체를 놓고 베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트랜스 상태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밧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던 그 황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양리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이 사람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뭐 진짜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요거는 이 학자가 이제 학문적인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돼서 그 일리 간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이제 완벽히 통제된 상태에서 한 거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아마 기술되어 있을 그 어떤 것도 어떤 목적에서도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라고 한다면 그건 1kg 커피니까.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시면서 갔다 왔잖아요. 또. 허락됐어. 유일합니다, 요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저 혹시 햇살 듬뿍 레몬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또 마약 갈까요? 아유, 햇살 듬뿍 레몬즙까지 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우리 교수님께 허락해 드릴게요. 아, 그럴래요? 합법적. 굉장히 쉬워, 이게. 한번 집에 그러면 대회 가서 드셔보시면. 우리 집에서도 드시는 거예요? 지금 한 거의 1년째 먹고 있는데. 그래요? 요즘에 레몬즙이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물에 타드셔도 되고. 이거 드시는 분들이 많아. 맞아. 이런 거 거의 안 하는 나도 이거 오늘 해요. 그러세요? 오늘 해요. 알아요. 하도 요즘에 레몬즙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이거 다 아시지. 아유, 시다셔. 정말 시끄럽습니다. 네, 요즘 근데 이걸 진짜 많이 드세요. 맞아요. 저거하고 올리브 오일 이렇게 같이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죠? 요게 이제 은하수팜이죠. 은하수팜에서 진짜 몸에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이탈리아 유기농 제품으로 레몬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레몬을 그냥 즙을 짠 거예요. 짠 거. 물 하나도 안 섞고 오로지 순수 레몬만. 레몬숲. 레몬 좀 드셔보니까 어때요? 그 매일 이렇게 원래 드세요, 우리 매일 박사님은? 왜 그랬어? 생으로는 너무 생으로는 시끄럽다. 독해. 물론 이제 디톡스 뭐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물에 타드시는 게 제일 낫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1kg 커피는 이렇게 이제 시큼하게 드셨으면 또 구수하게 한 잔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은하수팜과 1kg 커피 많이들 사랑을 좀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차례 경고 내진 주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또 걱정이 좀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그러나 요건 정말 그 학문적 목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그냥 나 오늘 저 대학원생 뭐 이런 분이 아니고 거의 70대신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자신의 그
학문적인 목적. 그래서 이 트랜스 상태만이 어쩌면 지금 인류가 처한 수많은 스트레스와 현대 고질병들을 고칠 유일한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네. 사실 저희가 한 2년 전에 그 불멸의 열쇠라는 책을 다뤘거든요. 네네, 기억나요. 거기 보면 첫 대목이 이제 실로시빈 실험을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중독성이 없고, 근데 물론 엄격하게 이제 통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도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기독교가 그리고 여러 가지 초기 종교에서 보면 그런 곡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예를 들어 환각 작용을 했고, 이제 과실을 이용해서 환각 작용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초기 어떤 말씀하신 고대 국가가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그 격심한 어떤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달래는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 현대에 좀 잘 우리가 이게 부작용 없이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또 이 나는 못 세계다에 바로 책과 같은 내용의 지식을 들으니까 참 놀랍습니다. 요 책에서 실로시빈 그 이야기 상세히 나오고, 실로시빈이라는 책은 국립도 하나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래요. 저는 선정은 안 했어요. 저는 다 읽었는데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그 다른 관점을 많이 보게 됐고,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명확한 거는 너무나 부작용들이 저쪽에 그 도파민 시스템 쪽은 조금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세로토닌 시스템이니까요. 요거는 세로토닌 시스템이고, 그럼 요게를 제가 짧게 5분 동안에 걸쳐갖고 요 아까 결국 이 두 책의 공통 주제로 향한 게 결국은 신에 대한 그다음 고등 종교, 도덕 신에 대한 이 개념들하고 신을 어떻게 우리 브레인에서 디텍트할 수 있는가, 그걸 시간을 재봤어요. 이거 기대하면 제가 재보겠습니다. 1시간짜리를 내가 딱 짧게 해갖고 5분 만에 딱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5분 만에. 힘들 텐데. 책 한 권을 내가 5분 만에. 그 책은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 하고, 그 책하고 요 세 개가 트리오를 같이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앤드루 누버라는 사람이 그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어떨 따지면 어떻게 네. 이거는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중요한 얘기다. 출가하고 가출은 다르다. 다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가출이 아니고 출가에서 시작한다. 당연히 입산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의지력을 동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지력을 처리한 거는 이 좌우 프리프론탈 코텍스입니다. 요거 있어요. 배회측전 요거 있어요. 그럼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브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생일대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수도자들이잖아요. 뭐든 좀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기독교에 이제 그 십자가를 보는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드는 이쪽을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선방 쪽을 보면 딱 들어가면 병마 보잖아요. 근데 하한 거 동한 거 1년에 6개월간 3개월 안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도 시대 푸다부터 있었던 데거든요. 아무도 앉았어. 병마 보잖아요. 뭐 앉았다는 말이 뭐냐면 운동 출력은 스탑했다는 거예요. 됐죠? 운동 출력 거의 안 내보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각 중에 청각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있긴 한데 안 들어오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시각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각만 벽을 보잖아요. 벽도 석 달 동안 동일한 벽만 보잖아요. 앉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선방에 가면. 선방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벽만 봐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동일한 정보가 하루에 10시간씩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은 그 효율적으로 해갖고 동일한 거 올라올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채워넣기를 해버려요.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말하면 수임도 차단이를 해요. 그래서 상후 두정엽, 이쪽에 이 바로 오른쪽 두정엽, 왼쪽 두정엽에서 주로 뭘 처리하느냐 하면, 왼쪽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의 신체 좌표를 만들어요. 오른쪽은 세계 공간 좌표를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부팅이 돼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 지구 표면에서 내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항상 알아요. 됐죠? 그건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요. 그냥 알아요. 됐죠? 이제 그건 고유감각으로 와요. 오케이, 됐어요. 그게 최종적으로 좌우 두종으로 와요. 근데 벽만 보고 있고 앉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동일한 자극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de-appreciation이라고 그래요. 자동적 감각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로 올라온 시각의 이 파이프라인을 수도관을 잠겨버려요. 거기 이제 극단적으로 딱 잠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자극이, 그러나 계속 작동하는 거는 내가 깨쳐야 되겠다는 그 감염 구도심은
한순간도 안 놓쳐요. 심지어 자는 동안까지도 밀어붙인다 할 정도로 알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우에서 의지로 계속 늘어와요. 늘어오는데 자 어느 정도 딱 몰입에 들어가면 바로 내 바디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공간 자표가 사라지니까네 바로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도다라는 경계가 펼쳐져 버려요. 이거군요. 예. 그거는 어느 종교에 하든지 몰입에 딱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하면 그 단계를 누구나 다 통과하네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거는 불에 다 밝혀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도 계속 이쪽에 하두는 계속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해마를 트릭을 해요. 빨리 할게요. 편도체하고 해마를 트릭하면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리버스 모델레이션을 해요. 전전두엽을 다시 거꾸로 올라와요. 네. 네, 그걸 이 작업을 굉장히 조율해요. 그걸 이제 수행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닭이 병아리를 알을 품는 듯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너무 강하게 물에 붙여도 안 되고 놔버려도 안 되고 수동적 응시 그걸 딱 적당히 품고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굉장히 빠르게 그 관문을 돌파하는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욕심이 출현하는데 그걸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게 리버스 모듈레이션을 통해 갖고 이 전두엽의 강한 드라이빙 포스를 일종의 조율을 해요. 근데 이게 중에 조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나오는 글루타메이트 독성이 강해 갖고 신경 도구로 해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조율장애, 그래서 미치는 현상하고 한소식 하는 건 다른 현상이에요. 조율되는 거냐 조율 안 되는 이 차이가 있어요. 마군이 들어갔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편도체하고 저 해마에서 그 조율장을 거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또 두 갈래로 가요.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가요. 이제부터는 금방 생리적으로 넘어가요. 교감으로 먼저 부교감으로 넘어간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청반핵으로 가고 청반핵에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신피질, 그 유명한 코르티졸로 가요. 보통 때는 코르티졸은 흥분하거나 급발진할 때 나와요. 생존에 대한 작동이니까. 코르티졸이 혈중에 이제 많이 보통 때 이제 흥분하면 많이 돌아다니는데 바로 이걸 억제해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굉장히 브레인은 그 목적 추구적으로 쫙 가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그냥 흥분해갖고 제어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코르티졸을 억제해줘요. 억제해주면 컴다운이 돼요.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돌아가고 어디로 하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바소프레신이라는 그게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을 분출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최근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역할이 뭐냐 하면 생생한 기억하고 링크돼요. 이게 깨달음의 현상은 찰나적으로 오지만은 그때 일어나는 파라노마는 자기 일생의 기억을 다 동반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브레인 생리 메커니즘 가능했어요. 한번 해보셨잖아요. 저요? 일생 사고 났을 때. 바로 교통사고 때. 그래, 그거 있습니다. 그 주바닥처럼 한순간에 더 나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코르티졸을 억제하고 그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그게 뭐냐 콩팥에서 그 물을 해소한 콩팥의 압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굉장히 인후작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분출이 한다는 게 최근 드러났어요. 부교감, 부교감에서 그랬고 부교감에서는 억제잖아요. 그래서 억제로 가는 거고 억제로 가는데 코르티졸은 억제하는데 뭔 살려두는가 그게 그래요.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라는 이 호르몬을 분출시켜요. 그게 바로 소소영영한 생생한 기억하고 링크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게 부교감도 대충 끝났고 이 물결이 억제를 계속 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감을 트릭해버려요. 교감 쪽으로 가면 시상하부 외척핵에 트릭을 해버려요. 시상 하부 외척핵은 브레인각에서 바로 욕망의 중추거든요. 식욕의 중추예요. 이걸 트릭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곧장 시그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세로토닌을 분출해요. 설계해서. 그래서 그냥 세로토닌의 변형 물질이 바로 실로시빈하고 전부 다 이 세로토닌의 변형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계열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세로토닌 변형한 첫 번째 물질이 뭐냐 하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꼭 커튼을 깜깜하게 하라는 거예요. 됐죠?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멜라토닌이 분출하면 멜라토닌이 변형이 돼요. 그게 이 책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DMT라는 거예요. 그 DMT라는 케미칼이 멜라토닌에서 분자식을 해보면 돼. 제가 몇 년 전에 다 강의를 했어요. 분자식으로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 다음에 DMT라는데 이 DMT가 바로 뭘 하냐면
아웃 오브 바디 현상을 일으켜요. 유체이탈. 그리고 바로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놀랍게 여기서 그 세로토닌 시스템이 또 거꾸로 어디를 트리거를 해버리냐면 지상하부 아케트 누클레이스 궁상핵을 트리거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두 책에 내가 빠뜨렸던 부분이에요.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종교는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서 그 공부는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경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찬양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찬송가고 불교는 찬불가가 되죠.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모든 과정에 항상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엔돌핀 시스템을 건드려 버립니다. 이게 앤드루 누보의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 그 책하고 이 책에 특히 여기서 이번에 바로 엔돌핀 시스템 바로 트랜스로 가는데 가장 결정적 관문이 엔돌핀하고 링크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엔돌핀이 막 나와요? 나와요. 바로 그렇게 집단적 트랜스에 그리고 이 법렬에서 스님들이 깨친 상태에서 희열을 또 막 옷을 벗고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그때. 스님들이 깨닫고 나서 법회를 처음 할 때 옷을 다 벗고 나를 보시오. 이게 법신이요. 놀랍게도 이분의 트랜스 상태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자기가 나와요. 한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옷을 벗어버렸다 나와요. 이 과학자들 그 숙지 않게 그런 말 하기 힘드는데 그대로 자기가 가이드를 받고 그 상태 딱 들어가갖고 그 통과하면서 내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의 공통 패턴으로 나와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교감 시스템에서 바로 세로토닌을 트리거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트리거하고 멜라토닌이 DMT로 바뀌고 또 세로토닌이 가장 핵심이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지상하부 우리 바로 모든 자율중추 핵심인 지상하부의 쾌감 중추인 아케트 궁상핵을 트리거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분야예요. 트리거를 하면 그것은 엔돌핀. 바로 엔돌핀이 말은 뭐냐면 EN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우리 브레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이 마약을 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종교라는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 트랜스가 자발적 트랜스, 유도된 트랜스, 집단적 트랜스로 진화했다 그랬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바로 영지주의가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유도적 트랜스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이제 인류 사회에서 집단적 트랜스가 일어나는 게 인디언 고스트 춤이고 바로 방언이고 집단적 트랜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간단해요. 사회적 스트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치열하고 집요하고 이런 거예요. 다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300만 년 동안 자연 속의 인종이었던 거예요. 사회가 된 건 10,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종교라는 힘을 통해서 가까스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처절하게 마지막 페이지가 어떠 했냐면 인류한테 종교를 대체할 것이 있는가. 덤바가 뭐라냐면 아마 찾기가 불가능하다. 참 이 종교를 이 정도 차원에서까지 이야기한 책이에요. 감동적이었어 저도. 사실 진짜 말씀드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 1894년 동학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제 일제가 토벌 작전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됐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원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정산 이게 그 동네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많은 이제 처참한 그걸 겪었으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신흥 종교들이 지금 다 나왔단 말이거든요. 통일로부터 여기서.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게 이 사회적인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어떤 형태로든 지금 풀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그대로 하면 희생제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저가 갈리아까지 들어갔잖아요. 영국까지 갔잖아요. 런도니움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갔다 왔어요. 제가 전부 다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너베 그 희생제왕했던 게 영국에만 146구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집중적으로 북유럽 다 모였던 게 시저가 쳐들어가서 그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사회가 분열돼 버리죠. 다시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안간 힘으로 희생제를 통해서 이 분열되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외적인 스트레스, 가장 물리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잖아. 분열돼 버린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걸 마지막으로 안간 힘으로 막아주는 상태가 희생제라는 거예요. 그걸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내부 결속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희생제의를 거치고 나면 사회 한 단계 바로 인구 밀도, 사회적 규모가 커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이 과학자가 왜 온몸을 던져갖고 자기가 그걸 경험하느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예요. 바로 트랜스가 바로 인류가 사회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마지막 극약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제의 없이? 예, 바로 희생제의 없이. 그리고 이제는 뭐 종교와 과학을 결합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깨달음의 관문을 과학의 힘을 또 빌려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메시지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쓰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데 70대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에 자기 모든 연구 결과가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도 자기는 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 인류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봤던 어떤 그 무엇이다. 근데 요 세로토닌 계열 요 한정된 자기가 체험한 요 계열만은 부작용이 없다. 정확하게 5HT2A 시스템이다. 요거는 뭐 우리 독자분들이 뭐 읽으시거나 혹은 판단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셔야지 뭐 저희가 어떻다 좋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참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며칠간 읽으면서 이건 참 특히 이 책은 신을 찾는데 이건 막여가는 책이 아닙니까? 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그냥 사회 속에 산다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1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처절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희생제를 통해서 한 단계 극복해내는 그 과정에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종교가 무엇인가? 저 개인적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번에 그 2년 전에 그리스 터키를 80명하고 가면서 그때 책 한 11권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한 2달 동안에. 그때 한 반 정도가 사실은 구약 저쪽이었어요. 레판 이스라엘 구약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좀 뭐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쪽에 거의 관심이 없었죠. 최근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한 위대한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아주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이거.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로마의 등을 타면서 세계화되면서 인류가 한마디로 폭력성이 헬레나 바로 누구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가 됐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순례해갖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찾았어요. 헬레나가. 그 못을 갖고 밀라노에 나폴레옹까지 이탈리아 왕이 될 때 대관식 할 때 쓰는 왕관에 바로 예수가 못을 박혔던 그 못을 펼쳐갖고 얇게 해갖고 그 왕관 속에 있습니다. 진짜요? 예.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거의 80%라 보시면 돼요. 저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들어가면서 이건 참 위대하다. 진짜 위대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전체 와중에서 이 기독교화를 되면서 우리가 그 기사도가 바로 뭐냐면 그때 이제 기사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랬는데 기사도가 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선교사들이 와서 만났죠. 소록대에서 평생을 바친 수녀들 이야기 듣잖아요. 저 그럴 때는 참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되지. 이거는 참 대단하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그 전체를 느껴볼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종교의 굉장히 그늘도 많습니다만 또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케이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1kg 커피나 은하수팜, 레몬즙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꼭 한번 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맛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우리 박문호 박사님과 책 2권을 읽는데, 어떻게 박사님은 에너지가 또 해가 갈수록 더
네, 대단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로토닌 막 분출되는 거 맞죠? 저건 난 도파민과 같아. 아, 도파민과예요? 네, 세로토닌과 아니야. 세로토닌이 차분해지거든. 네. 도파민과야. 계속 그 땅굴을 뚫어야 돼요. 네. 계속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 뭔가 하여튼 먹이가 있긴 있으신가 봐. 안에서 소화는 안 되시고 밖에서 계속 탐색. 이게 뭐냐면 탐색하면 새로운 걸 만나고 그래서 뭐냐면 재미가 의미로 바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창의로 바뀌는 이 순환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레몬즙도 레몬 청으로 바뀌었다가 이것도 레몬수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문호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진짜 너무 저를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머지않은 날에 다시 또 한번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